Security is oxygen. 안보는 산소다. 유명한 미국의 학자 조셉 나이, 동시에 전략가이기도 한 정치학자이기도 한 조셉 나이가 1992년에 일본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냉전이 와해되고 난 뒤에 일본이 미일 동맹을 맺은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소련의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합의를 해서 맺은 것이다. 근데 소련이 없어졌다. 미일 동맹의 존재 가치가 있을까? 자, 일본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뭐냐? 세 개의 라인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1991년에서부터 소련이 넘어지고 붕괴되고 난 뒤 1990년부터 1993년까지가 일본이 머리를 싸고 고민하던 때입니다. 국가의 진로에 대해서. 첫째는 1942년 45년 전에 일본이 즐기던 해양 강국으로 되돌아가자. Remilitarization. 군사 대국으로 나가자. 미국과 결별하고 미일 안보 깨고. 두 번째, 그래도 이때까지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미국이 현재까지 우리 안보의 상당 부분을,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담당해주고 있으니까 미국을 붙들고 가는 게 가장 경제적이다. 말 그대로 경제적 계산을 해서 미일 동맹을 지켜나가자. 더 나아가서는 계산을 해보이 더 강하게 붙들수록 더 싸게 치인다. 더 강화하자. 라인. 세 번째가 일본이 중립국을 선언하자. 우리는 소련, 더 이상 구소련 러시아 쪽도 아니고 미국 쪽도 아니고 일본이 홀로 한번 써보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조셉 나이가 한 말이 Security is oxygen입니다. 너들 그렇게 떠들어도 안보라는 것은 산소와 같은 거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그것이 없어지면 2, 3분을 못 견디고 죽는다. 미국이 이때까지 너희들을 보호해 주니까 이걸 산소라고 생각을 못했지. 이 산소 없게 한번 빼볼까? 협박으로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팩트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약삭빠른 일본 계산해 보니까 미일 동맹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강화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사실 냉전 때보다 훨씬 더 강화된 미일 안보 동맹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신안보 동맹이에요. 94년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다시 약속한. 물론 뭐 근간을 흩어린 거 아니지만 더 강화했다는 거죠. 이 얘기 끄집어내는 이유는 주한미군 트럼프 대통령 빼겠다는 얘기를 최근에 자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상회담 하고 난 뒤에 아주 기분 나쁘죠.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그러나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단순하게 협박하려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차적으로 빠른 계산으로, 일본식으로 빠른 눈앞의 계산으로 하면은 조만간 있을 방위비 분담을 우리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9,600억을 사실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주한미군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2조 3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 계산상으로 보면 한 45%를 내는데, 미국은 미일 간의 관계처럼 우리도 한 75%를 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계산 방식을 우리도 일본처럼 하면은 시설과 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일본 75%인데, 우리도 그까지를 포함하면 우리도 사실 75% 정도를 지금 거의 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생각은 100% 다 냈으면 좋겠다는데, 협상을 한다 해도 우리가 5, 6천억은 더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떨까요? 이번 선거에 대승한 민주당, 그리고 거기에 이 문정권을 만든 실제 주인공이란 그
목소리들 나서서 하겠죠. 필요 없다. 트럼프 네가 나가려고 했으니까 나가라. 우리 5, 6천억 안 내고 주한미군 없이 이제 김정은하고 잘해볼 거다. 분명히 그런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거기 또 박수하는 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미국이 우리와 동맹을 끊는 순간 미국은 우리의 적국이 됩니다. 북한이 중국과 동맹관계를 끊지 않고 최근에 들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니까 북한이 중국을 필요로 한 이상으로 미국에 대한 하나의 방파제로서 북한을 쓰자고 북한을 이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보이면서 이 전부터 물론 우리가 사실 평창올림픽 때부터 남북이 가까워지면서 미국과의 만남의 관계를 시도를 할 때부터 중국은 아주 적극적으로 북한을 초청하고 찾아가고 난립니다. 뭐 당 간부들을 북한에 가가 시찰하게 하고 두 번이나 5, 6년 전을 기다려도 김정일이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중국 가고 싶어가 살아있을 동안 그렇게 매달렸지만 국빈 대우를 받고 중국을 못 갔습니다. 그런 김정은을 두 번씩이나 불러가지고 정상회담을 치러주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습니다. 왜? 북한을 미국에게 뺏기는 순간, 북한이 미국에게 항복하는 순간 중국은 그들을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으로부터 보호할 방파제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북한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덩달아 우리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북한이 만약에 중국과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동맹관계를 깬다, 거리를 둔다, 철천지 원수가 되죠. 둘은 지금은 뭐 순치 입술과 이빨의 관계라고, 나중에는 이빨과 망치의 관계가 될 겁니다. 이빨 갈고 망치로 두들겨 패고. 주한미군 철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전략 차원에서 북한을 보면은 주한미군 철수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을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끌고 가는 게 미국에게 덕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핵 비핵화의 전체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도 북한을 미국이 원하는 세계 속의 한 국가로 나와서 시장을 확장하고 민주주의 체제로 서서히 물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북한 스스로가 자기들이 중국과 손을 잡고 살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한편이 되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기다리면서 지금 씨를 뿌려놓은 겁니다. 누가 보면 어처구니 없이 언제 맨 땅에 시멘트 땅에 씨를 뿌렸냐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고 만약에 그 변화가 뜻대로 안 되면은 미국은 군사적인 제재를 가할 겁니다. 비록 미북 정상회담에 북한 체제를 보상한다 했지만 그 얘기는 그 앞에 대전제가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서 눈치 보며 중국 쪽에 더 들어붙어 한다면은 지금 미국이 파키스탄에 하는 것처럼, 파키스탄이 미국하고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한 2년 전부터 중국 쪽으로 들어붙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로 인도를 딱 껴안아가지고 파키스탄을,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딱 껴있는 파키스탄을 지금 속된 말로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터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진짜 핵심 동맹국인 터키가 한 2년 전부터 러시아 쪽으로 들어붙었어요. 그래서 시리아에서 지금 정부군들을 돕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5월 7일 날 토마호크 107발을 시리아에 떨어뜨릴 때도 터키는 시리아 정부군 쪽에서 서서 미국을 대항해서 싸운 꼴이 됩니다. 우리 주한미군 철수라는 문제는 트럼프가 실제로 한국이 미워서 나간다라기보다는 자기들 국익의 계산 따라서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걸 결정합니다. 그건 뭐 대통령이 나가라, 우리 대통령은 작년 2월 17일 그런 얘기를 했죠. 원래 2월 17일 그 얘기를 했죠.
미국 우리한테 허락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 못 일으킨다. 미국이 콧방귀 끼는 거죠. 우리 대통령이 나가세요 들어가세요 한다고 주한미군 들였다 나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국과 대등한 힘을 못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평화협정 체결하면 주한미군 철수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특보들, 뭐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씨잘데기 없는 소리를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주한미군 철수 언제는 이루어질 겁니다. 북한의 비핵보다 더 중요한, 북한이 우리와 체제와 이념을 바꿀 때는 주한미군 철수해도 됩니다. 미국의 적국은, 미국의 적수가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은 미국의 적수가 아니에요.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대학원생하고 유치원생인데, 아니면 대학원생하고 젖발이 유한데, 미국의 적국은 중국이에요. 중국 냉전시대 때 소련의 자리를 지금 탈냉전 후에 중국이 들어와 앉은 겁니다.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하자는 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해야 되는 입장은 뭐냐?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미국의 대북 전략이 북한을 자유체제화로 자유시장 경제로 바꾸자 하면 우리가 거기에 동성해서 도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중국 쪽에 들어가 붙어야 되겠어요? 미국과 거리를 두고. 물론 조심해서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협정과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것이 임시방편적인 게 아니고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조슈아 스탠턴이라는 친구가 2004년 누가 저한테 글을 보내주셨어요. 저 선배 국회의원님이. 조슈아 스탠턴이라는 친구가 2004년부터 프리코리아라는 자기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뭐 저처럼 유튜브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일종의 일관지라고, 지금 자유일보 같은 그런 일관지라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그 다음에 더 이카노미스트나 워싱턴 포스트지나 이런 데 글을 기고를 한답니다. 이분이 한 얘기를 제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코테이션을 했다고 해도 다름이 아닙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왜? 절대적으로 동감하니까. 한국은 정말 진정으로 한국이 국가로서의 독립된 국가로서 자각을 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빨리 빼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이 상태대로 주한미군을 남겨두면은 공짜에 너무 익숙해요. 돌봐주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자유와 평화가 공짜인 줄 압니다. 공짜인 줄 아니까 심심하면 주한미군 나가라, 꼴보기 싫으면 주한미군 나가라. 왜? 주한미군이 나가면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여보세요, 뭐 좀 알고 말씀하세요. 주한미군이 나가면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나가면 전쟁이 옵니다. 평화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겁니다. 미국이 평화를 그렇게 밥 먹듯이 되풀이하는 이유는 그들은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피와 목숨을 흘린 대가로 얻은 것이 평화입니다. 한국전쟁에 미쳤다고 34,000명의 자기 병사를 죽입니까? 전쟁을 원했습니까? 평화를 원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주한미군 내보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방위분담에서 5, 6천억 더 내라고, 더 나아가서는 한 1조 정도 더 내라고 우리 압박하기 위한 그런 압박수단으로, 목조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이상 그 이하도 해석하지 않는 논리들, 정말 국가 운명을 좀 내다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돈이라는 변수도 있지만 그 흔히 분담 돈이란 얘기가 나오면 트럼프가 장사꾼이고 비즈니스맨 출신이니까 돈밖에 몰라서 그렇다. 저는 트럼프 대변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를 그렇게 째째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아직도 미국은 세계 유일한 최강국입니다. 절대 중국과 대적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뿐입니다. 지금 그런 미국이 자기 피를 흘리고 잿더미에 있는 한국을 돈을 주고 가르치고 경제 활성화를 하도록 도움을 주고 지도하고 지금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밥 받아먹을 때 그때만 고맙다고. 지금 돌아서서 한 얘기가 주한미군 꺼져라 가거라. 안보예요. 참 산소예요. 우리의 산소통이에요. 이 줄 빼는 순간 평화는 끝나는 겁니다. 이건 진보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좌파에게만 하는 얘기. 물론 좌파에게 얘기가 집중적이죠. 뭐를 천지도 모르고 더더구나 이번에 선거에 이겼으니까 기곤만장했어. 야, 미군 나가도 우린 문제없어. 이봐, 트럼프 대통령까지 김정은이 기분 맞춰주느라고 한미 공동 군사훈련 잠정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 아니야. 속을 좀 읽으십시오. 그 기분 맞춰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김정은에게 비핵화 못하겠다는 빌미를 안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1992년 팀 스피릿 훈련할 때 김일성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91년에 한반도 비핵화 하자 해놔놓고 남북 합의서까지 만들어 놓고 한반도 비핵화 한다면서 왜 팀 스피릿 훈련이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하느냐. 이것이 북한의 위협이 되니까 우리끼리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평화를 한반도 영원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 얘기 좀 하려는데 계속 폭격기 날리고 항모 들어오고 훈련하고 정신 시끄럽다 하지 마라. 우리 정부 남북 평화를 위해서 멈춰줬습니다. 미국도 멈춰줬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 3월 달에 북한이 NPT 탈퇴하겠다고 했습니다. 핵사찰 안 받겠다는 거죠. 아니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한다고 TS를 하지 말라 해놔놓고 자기들은 핵사찰 92년 핵사찰 거부하고 동시에 팀 스피릿 중단하라 그랬어요. 그래놔놓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핵사찰 받으라 카이 93년 NPT에서 탈퇴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할 수 없이 변하지 않는 북한, 더 나아가서는 그 태도를 택도 없이 강경화한 북한에 대해서 분노를 했기 때문에 94년 팀 스피릿 훈련을 재개를 했지만 결국 94년으로 팀 스피릿은 끝났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한미 공동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북한의 분위기를 맞춰주고 북한의 항복해서가 아닙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하겠다. 근데 옛날에도 우리가 속았다. 클린턴 때도 속고 뭐 다 될 것처럼 내놔놓고 2005년 9.19도 9.19 성명 발표해놔놓고 그 다음날 바로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의 김정일 이 비자금 2,500만 불 너희들이 동결했잖냐. 배신당한 느낌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클린턴 때 또 부시 때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트럼프 좋다고 한 겁니다. 좋다. 이번엔 너 믿을게. 이거 한번 훈련 안 할 테니까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주한미군으로 가겠다. 주한미군 철수로 가겠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냐 마느냐는 한국에 달려있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러나 미국이 나가겠다고 판단하는 건 한국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될 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장서서 주한미군 나가면은 더 자유롭고 더 평화스러울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쇼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남고 싶으면. 제가 주한미군 철수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위기에 강해요. 그리고 준비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준비, 모든 걸 준비해. 왜냐하면은 지진과 화산이라는 환경 속에 사니까 항상 예측 불허의 상황이 있으니까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준비 대응 없습니다. 근데 막상 당하면은 굉장히 위기를 극복해내는 능력이 또 있어요. 우리 97년 IMF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집 장롱 밑에 여놓은, 아니면 찬장 속에 넣어놓은 손자 손녀의 금가락지, 금숟가락, 금수저 들고 나오겠어요? 나라 살리겠다고. 막상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북한이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바꿀 준비가 완전히 되지도 않은데 우리가 나가라고 선동해서 주한미군이 철수되면은, 필리핀 보십시오. 내보내고 나니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됐어요? 왜 필리핀이 미국에게 들어와서 기지 쓰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때부터 필리핀 거지가 된 겁니다. 베트남이 42년 동안 미국하고 적국을 하다가 왜 지금 미국하고 손을 잡습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나가려면 미국 힘없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왜? 공산주의 국가로 남아있었던 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자기들이 활동한 통계가 없는데 어떻게 IMF 국가로 들어갈 수 있어요? IMF 회원국이 될 수 있어요. 먼저 멤버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IMF 회원국으로 들어가야 월드뱅크나 IBRD 같은 데 가가 돈을 빌려올 거 아닙니까?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관이 불가피합니다. 더더구나 개발도상국가로. 미국 손잡은 거예요. 미국이 베트남에 직접 인베스트먼트, 포린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FDI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세계은행, 베트남이 돈 빌리러 갈 때 미국이 우리로 치면은 보정 역할도 해준다는 거죠. 아, 걔들 돈 줘도 돼. 이제 우리한테 총불이 견디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생각을 갖고 생각을 같이 하고 한 우산 밑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라 경제를 키워보려고 하니까 키워줘. 미국은요,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자기들에게 이념을 바꾸면서 총뿌리질을 안 하는 이상은 미국은 억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지금 미국과 저렇게 무역 가지고 경쟁을 한다 치도 중국이 만약에 자유시장 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은 중국과 대적할 생각을 안 갖습니다. 선의의 경쟁만 할 겁니다. 누가 시장을 더 많이 빨리 확보하느냐 정도로. 천지도 모르고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남북관계도 판문점 선언에 의해서 우리 대통령이 북쪽을 지원하려고 서두르니까, 아, 이것이 바로 미국을 내보내고 우리끼리 남북 간에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 문제를 남북 간이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려면 미국 빨리 내보내는 게 우리한테 덕이야. 트럼프가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빨리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손뼉 치자. 이런 오류는 없어야 됩니다. 만약 그런 오류를 저지르려면 빨리 저질러 가지고 배고프고 전쟁의 불안에서 떠들어보고 경제가 완전히 폭락해보면은, 아,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경제를 갖다 준 수호천사였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알 겁니다. 제가 빨리 빼내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 너무나 국가가 보수 진보 없이 방향감각도 없고 고마움도 모르고 은인도 못 알아보고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제대로 모르고, 지금 이렇게 되면 진보정당은 또 뭐라 하는 겁니까? 미국이 주는 우리에게 대한 대접은 당연한 거를 얘기고, 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를 챙겨야 돼. 미북 관계의 핵 문제는 미국이 돌봐준다 하니까 이제 경제 챙기는 건 남아있어. 중국과 가까워져야 되겠어. 미국과는 거리를 좀 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하고 안보가 분리가 안 됩니다. 지금 경제하고 안보가 분리된다면
중국이 저렇게 군사 대국이 되겠다고 끄덕거리면서 미국을 속을 뒤집고 있는데 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보복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군사력이 없어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전쟁보다 돈 싸움값 먼저 해가지고 군사 대국이고 뭐고 깔아뭉개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한없이 유감스럽고 괘씸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략도 북한 사회를 바꾼다는 목표 하에서 리로케이션, 재배치라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반도 전체에서 남북을 합쳐서 통째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해 마시고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의 산소통이고 우리의 젖줄이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 정신 차리고 북한을 유도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비핵화를 끌어낼 때까지 주한미군 철수란 얘기는 이 사회에서 아예 한마디도 안 나오도록 대통령이 앞서서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더구나 대통령 특보들 지금 얼마나 기고만장해 있겠어요? 그게 나라 살리는 길인지 본인들은 자기들 말대로 미국이 움직여준다고 착각하실지는 몰라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여야를 넘어서서 정말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미국의 대북정책, 대한반도 정책을 이해하면서 주한미군의 중요성, 필요성을 안보 가치의 제우선순위로 둬야 됩니다. 조슈아 스탠턴이 얘기했어요. 개돼지란 용어를 안 썼지만 거의 표현이 비슷해요. 은혜를 모르는 국민들이라 했습니다. 저급한 국민들이라 했습니다. 절대 동감합니다. 저는. 그게 뭐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주장하려면 먼저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한국도 11위 경제대국 정도 됐으면 미국 덕택에 됐으면 최소한 고마운 줄 아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지금? 박정희, 이승만 덕택에 경제대국이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가진 데 대해서 손톱만큼도 고맙게 생각 안 하고 그거는 역사 자체를 거부하고 적폐로 돌리면서 안타깝게도 오늘 또 뭐 노무현 대통령 묘만 찾아가서 참배를 했다나? 에이 이건 아니죠. 이건 정말 아니죠. 좀 더 김정은을 통 크다 담백하다 뭐 솔직하다 대담하다 그러지 말고 우리도 좀 통 크게 행동하면 안 될까요?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하실 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덕택에 여러분의 시청과 많은 격려와 참여 덕택에 이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